네, 이항영의 월가이드 함께합니다. 이항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들어가기 전에 오늘 파월의 경고가 증시 변동성에 불안감을 주기도 했다는데요. 이 공급 충격 시대의 도래로 장기금리 상승 경고,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제롬 파월 의장이 오늘 뭐 예정이 됐던 얘기인데요. 워싱턴 DC 한 연설에서 좀 발표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제롬 파월과 트럼프 대통령은 양극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네. 대통령은 기회가 될 때마다 좀 너무 느려 터졌다라는 식으로 하는 거죠. 한국말로 좀 번역을 하면은요. 그래서 빨리 지금 금리를 내야 되는데 매번 늦는다. 이 사람이 똑똑하긴 하지만. 그래서 맨날 해고한다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해고할 마음은 원래 의도는 없다라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이제 반격을 하는 거죠. 어제 오늘 그저께랑 오늘 이제 CPI나 PPI가 생각보다 적게 나왔지만 이건 단기적인 문제고 이게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여기에 제롬 파월 의장이 동조하는 그런 연준의 위원들도 꽤 많은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올 때마다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고 네. 관세 전쟁이 여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공급 상황이 바뀔 수 있죠. 그런 과정에서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는 경고 그리고 일자리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공급망에 또 다시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제롬 파월의 이런 시각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적 시각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대통령 선거 전에 이기 전부터 나왔던 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것 때문에 흔들 일은 전 별로 없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시 한번 기회가 돼서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시장은 이런 뉴스가 아니라 결국은 숫자의 네. 중심으로 보시면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긴장감을 늦출 수 없습니다. 언제라도 나올 수 있는 얘기고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경기 침체 우려감이 좀 쏙 들어간 모습이었는데 파월 의장이 좀 경고로 리세션에 대한 우려감 계속 좀 갖고 가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네요. 자, 오늘 인사이트 열어볼까요? 팔란티어 상승세 어디까지? 한 달 사이에요. 팔란티어가 73%의 폭등이죠. 이 정도면. 근데 반갑죠. 다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평가는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비싸져서 이거 지탱하는 줄은 더 얇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목소리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팔란티어는 작년에 1년 내내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이 네, 한국이 좋아하는 종목. 한국에서도 제일 많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ETF에 좀 레버리지 ETF가 순위로 좀 많이 있겠고요. 그 외에 종목으로 보면 최근 1년 동안 가장 많이 산 주식, 순매산 주식이 팔란티어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한 거로 본 적이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들 중에 75% 정도가 팔란티어를 한 주 이상 갖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상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큰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훅 떨어지면 이번에 2월 달 이후에 떨어졌을 때 보면 40% 가까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스트레스를 엄청 가져다 주는 주식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주식 다시 한번 어저께 질문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일정 수준, 그것도 공부를 충분히 하신 분 위주로만 조금씩 갖고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하튼요, S&P 500 올해 들어서는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위랑 2위가 거의 차이가 안 나는 이익권을 좀 형성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상장 기업 주식 중에는 오늘 약간 밀리면서 어제는 24위였는데요. 오늘은 지금 25위 정도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 조금 더 올라가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죠. 실적 발표 이후에 기대감이 여전히, 물론 눈높이 워낙 높은 사람에 비해서는 부족할 수 있겠으나 여전히 높은 이익의 성장률을 계속 보여줬다는 겁니다. 일부에서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하는 것은 80%, 60%, 50%대로 이익 성장이 둔화되는 것인데요. 말이 그렇죠. 50% 이익 성장이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이런 기업이 있으면 진짜 계속해서 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대단한 기업이면은 분명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최근에 전 회계 담당자가 또 주식을 또 많이 만주 정도 산 것도 네. 분명히 하나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나토 같은 경우에도 팔란티어와의 계속된 비즈니스, 새로운 기회를 노리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웨드부시의 댄 아이비스가 일반적으로 다시 한번 가장 긍정적으로 본 사람도 하나가 되겠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인하 소식은 결국은 소위 테크 주식에 대한 다시 한번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기술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거죠. 하드웨어는 역시 대표적인 것이 엔비디아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고요. 소프트웨어에서는 누가 뭐래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특히 댄 아이비스 가장 선호하는 것이 팔란티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댄 아이비스가 AI30이라는 소프트웨어, AI30이라는 소위
댄 아이비스의 탑픽 30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그림 보여드리면 그중에서도 역시 하이퍼스케일러, 가장 큰 초대형 기업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가장 선호하고 있겠고요. 소프트웨어 중에서는 팔란티어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증권사는 달랑 2개밖에 없습니다. 큰 회사 네네. 중에서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본다는 건 목표 주가도 현재 수준보다 얼핏 비슷하거나 좀 높게 본다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웨드부시가 120에서 140 올린 바가 있겠고요.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125에서 150 정도.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대표적인 IB 중에서도 목표 주가가 현재가보다 높은 것은 한 2개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증권사,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지금 중립 의견이 절대 다수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그럼 왜 이렇게 여러분들도 좋아하고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 좋아하는 왜 투자 의견은 중립 이하가 많이 있냐는 것인데요. 그분은 역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보면 밸류에이션을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밸류에이션 상관없다. 여러분 그냥 갖고 가시면 되겠지만 떨어질 때 보면 주가가 출렁거릴 때 보면 한도 없이 떨어지는 것이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의 치명적인 단점인데 그 부분을 이해하지 않으면 주식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핀비즈 기준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개월 현재 진행형. 여기서 흔히 얘기하는 것은 과거 12개월부터 지금 분기. 역으로 보면 이번 1분기 포함해서 직전 4분기를 포함한 이익 기준으로 몇 배냐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무려 지금 주가 대비 지금 568배를 네.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1년 동안 벌어갖고 500년을 기려야지 이 회사 주가가 나온다는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12기 예상 실적 기준을 보면 177배. 이것도 지금 제일 높은 이런 수준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PEG, 이익 성장률 대비 주가 몇 배냐? 17배인데 이건 보통 1.5배? 1배, 1.3배 정도 넘으면 상당히 비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웬만한 주식 찾으시더라도 3배 이상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웬만한 주식이요. 세일즈 대비, PS는 세일즈 대비입니다. 매출 대비 100배. 그러니까 매출의 100배를 받고 있는 주식인데 지금 이거니까 엄청나게 비싼 흐름이라는 걸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이라든가 매출에 대한 증가율이 꾸준히 나오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종목에 대한 접근은 상당히 리스키한 주식은 틀림없고 변동성도 보통 시장 대비 2.5배만큼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20% 떨어질 때 45% 가까이 떨어졌던 거가 그런 거를 반영하는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누구나 다 이런 주식을 적극적으로 많이 갖고 가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안이 될 수 있는 ETF를 2가지 특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IGV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쪽에 집중된 그런 ETF가 되겠고요. 예. 거의 비슷한 것이 한국에도 신한증권, 신한자산운용에서 하는 ETF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IGV에는요, 마이크로소프트나 팔란티어, 그리고 오라클, 세일즈포스, 어도비, 인투이트 이런 것들, 팔로알토까지 다양한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참고적으로 팔란티어는 8.2%를 갖고 있고 역시 이것도 사상체육과에 지금 초근접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MTUM이라는 모멘텀 ETF가 있습니다. 모멘텀 ETF라는 것은 지금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겠는데 MTUM이라는 것, 흔히 해서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실 때 방송에서도 보시더라도 이 주식은 어떤 모멘텀이 있다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 뭐 세제, 뭐 모멘텀, 뉴스 모멘텀. 요즘 보면 미국과 중동 간에 뭐 이슈가 되면 한국에도 관련주 있나 하면서 미국과 중동 간에 이슈가 되면서 어저께 우리 머니터리 방송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네.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주식할 때는 모멘텀이란 말을 그렇게 안 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모멘텀이 있다고 말할 때는 특정하게 어떤 모멘텀이 라그래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걸 찾는 겁니다. 올라가고 있는 주식. 그거를 뭐 5일선, 21선, 61선, 200일선 다양한 것들을 찾아내서 그 자산운용사만의 특별한 모멘텀을 지표를 찾아내는 건데 그것이 바로 블랙락에서 찾은 모멘텀 ETF가 딱 이겁니다. 그래서 $228 정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느냐. 여기는 엔비디아도 들어가고 예. 브로드컴도 들어가고 팔란티어도 들어가고 비자 이런 것도 다 들어가서 구성된 ETF인데요. 이게 오늘 현재 사상체육가를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약간 규모가 적은 거는 글로벌 X에서는 쉴드, 방패 있지 않습니까? 창가 방패할 때 방패인데요. 이거는 역시 우주, 방위 산업 이런 쪽에 좀 모아놓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란티가 대부분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전쟁이나 이런 거 찾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꼭 그렇진 않지만 또 이런 거를 모아놓은 특이한 ETF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팔란티어 관련해서 3가지 ETF 소개를 해드렸고요. 한국 서학개미들이 아주 좋아하는 팔란티어인 만큼 또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기에 기대감도 크고 수익도 좋지만 떨어지면 또 훅 떨어질 수 있다는 팔란티어 요즘 자주 들여다보는 이유가 있네요. 자, 오늘의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마켓워치입니다. 너무 빠른 반등 우려감인데요. 4월 8일 이후에 S&P 500 기준으로 17% 이상 상승했잖아요. 그리고 일간 기준으로 이번 주 들어서 S&P 500이 나흘 연속 올랐습니다. 자, 월가 목소리 단기 과열 우려 뭐 그 정도로 큰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주가는 워낙 빠르게 올라가 보면 일단 걱정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팩트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어떻게 여러분들이 주시장에 접근하는 마음 자세를 갖고 있냐는 거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팔란티어만 갖고 계신 분은 주가는 올라가면 기분 좋지만 밤잠을 잘 설칠 수가 있습니다. 저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그럼 상대적으로 보면 어제도 여러분들을 소비하고 그저께도 소비하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오늘도 소비할 만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라도 사는 거죠. 근데 뭐라도 살 때 현금을 사는 분들이 어저께 제가 머니투데이 한 신문에서 본 내용인데 현금을 쓰는 사람들이 전체에서 우리나라에 10% 정도 됩니다. 나머지 90%는 뭔가 다른 방법으로 결제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삼성페이 같은 그런 결제도 있을 것이고 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는데요. 현금 아닌 부분이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편안한 주식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스터카드요. 오늘 현재 사상체육과 같고요. 비자카드, 비자 있죠, 비자 오늘 사상제약과에 30센트 차이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택은 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만 큰 틀에서 보면 시장에서의 지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반등한 것은 분명히 과열의 조짐도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과열이 나왔을 때 주가 훅 떨어지면 앞서 말씀드렸던 팔란티어 같은 건 여지없이 크게 떨어질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나오냐? 가장 큰 것은 우리가 RSI 상대 강도 지수가 있는데요. S&P 500 그리고 나스닥 모두 지금 과열권에 지금 거의 접어들어 있거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접어들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단 20% 가까이 하고 다 6주 만에 회복한 것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흔치 않은 그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일정 수준 어느 정도의 하방 위험이 있겠느냐? 경고의 목소리는 분명히 있는 거죠. 관세 정책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미국과 중동에서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순회하면서 정말 깜짝 놀랄 것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다 현실화될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이제 앞서 나가는 장밋빛만 볼 수 없고 그런 것들이 주시장에 반영됐다 그러면 조금 지나면 이게 아닌가 보다 하면서 주가는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경제 지표도 마찬가지죠. 경제 지표도 이번 달까지는 물가 약간 안정돼 있지만 다음 달에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우려도 분명히 있다는 것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무리한 매매는 자제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자, 미증시 이번 주에 너무 빠른 반등 아니야? 라는 그 월가의 목소리들 모아봤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이어가 보겠습니다. 마켓워치입니다. 땡땡 부분 관세 영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상승 기대감. 이 땡땡의 주인공은 무엇인가요? 네, 캔터 그 피츠 제럴드라는 곳에서 오늘 레포트를 한 것에 있어서 오늘 한번 소개해 보겠는데요. 이들은 우주 부문, 우주 항공 분야가 관세 영향 회피에 유리하면서도 이들의 성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주 항공과 방위 산업은 한 묶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 여기서 소개하는 것은 아주 큰 기업이고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자그마한 것에 성장성이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들 기업은 전부 다 적자 기업입니다. 적자 기업이라는 것은 크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불안해지거나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주가는 상당히 변동성도 있지만 이런 것들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인투이티브 머신입니다. 이거 좋아하시는 분 꽤 많이 있습니다. LUNR이라는 ETF를 갖고 있는데요. 달 탐선에 관련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나사와 이제 계약했다 이런 얘기들이 이런 거 선호하시는 분은 많이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2025년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이번에 내리거나 줄이지 않고 여전히 재확인하는 것도 긍정적인 보시면 되겠고요. 캔터 피츠 제럴드에선 긍정적 매수 의견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켓랩입니다. 로켓랩은
상대적으로 더 오래된 기업이지만 더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거 특히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스페이스X의 경쟁사라고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로켓랩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주 부문 유망주로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우주항공 이런 쪽은 워낙 독과점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관세 정쟁이랑은 뭐 거의 상관없는 쪽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발주하는 곳도 뭐 몇 군데 없습니다,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관세 영향도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문제는 이들 기업이 모두 적자 기업이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인투이티브 모션의 주당 이익을 한번 그림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뭐 계속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좋아질 수 있겠지만 내년 정도까지도 계속 적자일 가능성이 크겠고요. 그 후에도 아직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아직 적습니다. 다음은 로켓랩입니다. 로켓랩은 워낙 많이들 알려진 기업이지만 이거 다 아래로 나오는 거 표시가 돼 있죠. 이거 다 적자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네네. 물론 이제 매출은 꾸준히 늘어날 수 있지만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이 꽤 많이 있으나 여전히 이런 것들 불안한 요인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한 종목 두 종목 제가 여태까지 일을 하다 보면 젊은 분들이 이런 거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인생 한 방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이제 하시는 분 계시죠. 물론 그렇게 갖고 성공하신 분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팔란티어를 3, 4년 전에 8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그걸 한 주 사갖고 가시는 분들 계시지만 현실적인 얘기는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이런 분들도 위해서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크고 좋은 회사 중심을 말씀드리자면 ITA가 있습니다. ITA요. 사상체육과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말씀드렸던 이런 앞서 말씀드린 로켓랩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자그마한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건 ARKX ETF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성 있는 조그만 주식을 너무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보다는 그런 거 한 조금만 하시고 ETF에 대한 시각을 눈을 좀 뜨는 것이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서 스트레스를 줄이면서도 수익도 괜찮은 그런 대안이기 때문에 자주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땅땅의 주인공은 우주항공이었습니다. 근데 적자 기업들이 많네요. 자, ETF 소개를 해드렸고요.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풋라커 M&A의 급등의 질주입니다. 오늘 무려 풋라커는 86%나 급등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이제 관세 영향에 이제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M&A 전략들 많이 펼치고 있는데요. 딕스 스포팅 굿즈가 풋라커를 24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딕스는 오늘 내리고 오늘 풋라커의 주가 80%의 급등. 앞으로의 좀 어떠한 관심 좀 가지면 될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풋라커는 이제 매매가 이제 결정되는 거로 나와 보이기 때문에 풋라커를 지금 사갖고는 별로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바이아웃 하면서 결국은 인수가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딜을 할 건 없어 보입니다. 다만 풋라커의 주주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에 좀 싸게 사셨거나 손해보셨던 분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로또 맞았다고 얘기 표현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풋라커 매장이 몇 개 있지만 예전 같지 않다는 거는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화려한 곳에 있지만 크게 재미는 없고 그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온라인에서 주문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딕스포츠 입장에서 보면 좀 더 확대하고 매장을 수를 늘리고 바잉 파워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90%, 70, 80% 프리미엄까지 주고 이 주식을 인수하게 된 것인데 일단 갖고 계신 분들한테 축하를 드리겠지만 이걸 뭐 사거나 이럴 일은 아니다. 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줄 수 있겠네요. 네, 이제 딕스가 풋라커를 인수했잖아요. 뭐 최대 수혜는 나이키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아직 먼 얘기고요. 그래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나이키가 더 팔려야 되는 건데 네, 그럼 뭐 나중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주위에서 여러분 보시면 돼요. 주위에서 운동하시거나 이렇게 가다 보면 예전에는 전부 다 나이키를 신었을 법한 분들이 요즘은 나이키가 아니라 다른 브랜드 많이 신잖아요. 저는 거기에 정답이 있다라고 저는 딱 믿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세 가지 종목들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